안녕하세요. 네, 전수경입니다. 승희입니다. 은옥입니다. 한지입니다. 네, 오늘은 그림 그릴 때 나쁜 습관 혹은 좋은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림 그릴 때 좋은 습관 하면은 딱 안 와닿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쁜 습관을 얘기를 하면 네. 그걸 어떻게 좋은 습관으로 바꿀 수 있는지 이렇게 얘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만 그리는 습관? 제일 많이 지적받는 사람. 네, 첫 번째로 앉아서만 그리는 게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이죠. 네. 네. 그림을 아무래도 앉아서만 그리게 되면 전체적으로 좀 보면서 그려야 되는데 이 앉게 되면은 시야가 아무래도 한정적이 되잖아요. 그래서 되게 디테일한 부분에만 좀 집중하게 되고 전체적으로 못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전체적인 밸런스가 안 맞는다고 해야 되나? 계속 앉아서만 그리면 그렇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가까이 앉아서 보면은 형태가 어디가 틀린지 안 좀 보면 잘 모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되게 디테일에 집중을 많이 하다 보면은 계속 디테일한 것만 그리고 싶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자꾸 이제 잊어버리게 되는 것 같아요. 아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는 것조차 모르시는 경우 많은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혼자 독학하시는 경우에는 책상에서 많이 그리시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사실 멀리 나와서 보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또 저희 이제 화실에서 작업하실 때 이젤에서 많이 작업을 하시는데도 그 한 번 앉으면 일어서기가 좀 싫거든요. 그럼 좋은 습관으로 바꾸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서 그리면 되겠죠? 아닌가요? 서서 그려도 돼요. 서서 그리면 밖으로 나와서 보기가 조금 편하시니까. 네. 서서 그리는 것도 좋지만 앉아있을 때 자꾸 나와서 보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죠. 나와서 본다고 이제 많은 분들이 잠깐 나왔다가 그냥 바로 들어가셔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걸음걸음으로 좀 보면서 그러니까 일어나서 봐도 캐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다른 분들은 어떻게 그리고 있나 한 바퀴 이렇게 돌고 나서 가서 이렇게 보면 또 보여요. 그래서 리프레시가 예. 그런 시간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너무 같은 것만 계속 보고 있으면 헷갈려가지고 맞는지 틀린지 잘 모르게 되는 것 같아요. 나의 집중력이 깨져서 나의 맞아. 그래서 그 잠깐 일어났다 앉는 유형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서서 그리게 되면 이게 다리가 좀 자유로우니까 자꾸 뒤로 나와서 보게 되는 게 좀 편한 것 같고 일단 뒤에 나와서 보더라도 그 내가 디테일하게 했던 부분만 보면 소용이 없어요. 전체를 보셔야 돼요. 그쵸. 뒤에 나와서.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뒤로 나와서 이렇게 뒷걸음질 치시면서 하는데 내가 그렸던 눈을 인물 그려면은 눈만 쳐다보면서 계속 이렇게 뒤로 가세요. 그런 분들이 많아서 뒤에 나와서 보실 때는 전체를 봐라.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좀 그 앉아서 그린다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림 네. 자체를. 네. 그래서 좀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서는 거 자체를 좀 어색해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앉아서만 그리다가 서서 그리기 시작을 했거든요. 훨씬 더 자세도 바르게 되고 장점은 더 많은 것 같아요. 두 번째, 안 좋은 습관. 뭐가 있을까요? 한 곳만 눈이면 눈을 그리다가 이제 코도 좀 그리고 입도 좀 그리고 전체적인 밸런스를 좀 맞춰가야 되는데 그런 거. 그런 건 진짜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눈을 다 완성하고 싶잖아요, 항상. 속눈썹까지 다 그려야 되고 우리는. 인물 그릴 때 특히나 부분적으로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완성한다는 게 초반에는 진짜 감이 잘 안 잡히는 것 같거든요. 저도 초반에는 한꺼번에 다 같이 조금씩 진도를 나가야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몰랐던 것 같아요.
특히 소묘나 형태 잡는 거는 그래도 수업 시간에는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네. 이런 순서대로 잡기 시작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순서대로 하는 거를 연습을 하다 보면은 전체적으로 하게 되는 거구나라는 거를 그래도 조금 알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인물 그 소묘를 이제 수업을 하는데 대부분 이제 눈, 코, 입만 그리세요. 눈, 코, 입만 열심히 그리시고 사실 피부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물 소묘 하면 피부도 있고 목도 있고 머리카락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데 눈, 코, 입 그리고 그다음에 머리카락을 그리시는 거예요. 얼굴 하얗게 놔두세요. 얼굴을 안 그리고. 네. 그런 것도 부분적으로 그리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양감을 표현하는 게 되게 중요해서 양감 표현은 사실 이렇게 양감 표현이 뭐지? 약간 이런 느낌. 학생분들은. 네. 맞아요. 저 맨 처음에 소묘할 때 인물 그릴 때 이목구비, 그러니까 그게 딱딱 그냥 맞으면 그렇게만 그리면 되겠지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양감이라는 거를 주려면 전체적인 이렇게 톤을 맞춰가면서 전체적으로 들어가야지 그 양감도 표현하기가 제 눈에도 파악이 됐기 쉽고 그렇더라고요. 확실히 얼굴 표현이 안 되면은 진짜 눈, 코, 입만 딱 동동 떠다니는 것처럼 그려질 때 있는 것 같아요. 그 전체를 본다는 것 자체가 좀 전체적인 입체감이 나는 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근데 부분만 보면 결국에는 2D처럼 그냥 평면의 종이처럼 그냥 보여요. 좀 전체적으로 보고 조금 더 입체감을 표현해라. 좋은 습관으로 바꾸려면 전체를 봐야 된다. 네, 디테일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디테일은 마지막에 하는 거거든요. 근데 훨씬 중요한 거가 형태 잡고 양감 표현하는 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입체감을 딱 나게. 그래서 저는 좀 다르게 표현하면은 내가 그리고 싶은 것부터 그리는 거 말고 네. 그리는 순서에 맞게 그리는 것이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그리는 약간 순서를 이런 주의인 지켜라. 것 같아요. 네, 네. 그리는 순서를 지켜라. 거기에서도 제가 경험한 거가 뭐냐면 순서에 맞지 않고 제가 가장 잘 그린다고 생각하는 데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것 같아요. 눈이면 눈, 입이면 입만 이렇게 시작을 하더라고요. 뭔가 그릴 대상을 봤을 때 그리기 쉬울 것 같은 부분이 있잖아요. 네. 거기부터 그리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거는 안 고쳐지는 것 같아요. 내가 그리기 쉬운 곳부터 그리고 제일 어려운 거는 지금도 계속 눈이 동물이건 사람이건 이제 눈이다 보니까 약간만 잘못 손대도 이게 안 되니까. 맞아요. 네. 특히나 눈을 잘 표현하지 못하면 생명력을 잃기 때문에.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인물에 맞춰서 생각을 해보면 얼굴의 각도라고 해야 되나? 전체적인 얼굴을 잘 그려놓으면 눈이 만약 틀려도 조금만 수정하면 되는데 맞아요. 눈부터 하게 되면은 수정하는 작업이 되게 대공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순서가 중요한 것 같아요. 순서에 맞게 좋은 습관으로 바꾸려면 순서에 맞게 그려라 이렇게 되는 거죠. 좋은 습관으로 이렇게 바꾸셨으면 좋겠고, 네, 세 번째 나쁜 습관. 네. 네, 연필 잡는 방법을 제대로 이제 익히지 못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연필을 이렇게 연필이 있네요 여기. 연필을 보면은 이렇게 하다 보면 답답하니까 막 이렇게 그리세요. 이렇게 잡는 거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미술하는 사람은 이렇게 잡습니다. 네. 엄지가 나를 향하게. 네, 엄지를 이렇게 엄지가 나를 향하게 이렇게 그리는 거죠. 근데 하다 보면 막 이렇게도 잡고 네. 이렇게도 잡고 그렇게 그 잡으시는 분 진짜 많아요. 이렇게도 잡고 그다음에 약간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도 네. 잡으시는 분 봤어요. 이렇게도 잡고 네, 약간 이렇게. 이렇게요? 이렇게 잡으시는 분 네, 봤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잡고 이렇게 그리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사실 선은 그려지지만 조준이 잘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여러분 이렇게 잡고 그리시는데 이렇게 잡고 그리는 게 되게 불편해요. 그래서 이거를 익숙하게 하는 데만 해도 몇 달이 걸릴 정도예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막 이렇게 그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만 하면 되겠지 했다가 수경 선생님이 의동이 연필 바로 잡아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었죠. 그 유혹이. 아니 근데 아주 디테일한 부분 하실 때는 사실 이렇게 잡을 수밖에 없는데 디테일한 부분도 이렇게 잡고 좀 해보시면 사실 조금 더 습관이 드니까 네, 그래서 좋은 습관으로 바꾸려면 연필을 엄지손톱이 나를 바라보게 잡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손가락은 엄지손톱 밑에, 엄지손가락 밑으로 가게 이렇게 잡는다. 근데 저희 그 연필 잡을 때 이렇게 잡잖아요. 이렇게. 네, 네. 이렇게 잡는데 네. 그게 익숙하셔가지고 검지가 위로 가도록 잡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초반에. 이렇게. 왜냐하면 잡으면 이렇게 잡고 둘째 손가락으로 자꾸 연필을 컨트롤 하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걸로 뭔가. 근데 사실은 사실 엄지하고 세 번째 손가락으로 컨트롤 하거든요. 이게 각도가 이렇게 요걸로 각도를 이렇게 해서 엄지로 이렇게 눕히면서 요걸로 받쳐주는 느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연필 잡는 게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거를 좀 신경을 못 쓰시는 것 같아요. 저는 잘 잡고 있는가 다시 한번 저도 생각해 보게 되네요. 처음에 배울 때는 이 연필을 잡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네. 생각하고 선생님께 좀 여쭤봤던 것 같아요. 아. 이걸 왜 이렇게 잡아야 되는가. 네. 이게 사실 이렇게 하면 사실 손가락으로 이렇게 쓰면 손가락으로 그리게 되는데 이렇게 하면 손목이나 어깨를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그림도 크게 그릴 수 있고 그다음에 각도 조절도 굉장히 좋고 근데 이렇게 하시면은 눕히기가 힘들고 세우는 것만 되기 때문에 얇은 선만 그려져요.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죠. 네. 가장 나쁜 습관은 공을 들여서 그린 부분을 네. 수정하지 않으려는 습관이에요. 아 그쵸. 아까워서. 완전 공감하죠. 그게 그거를 만약에 얼굴을 그릴 때 눈만 완전 다 완성을 했으면 근데 눈이 틀린 거예요. 그럴 때 어떡할 것인가. 어떻게 하세요, 대부분? 보통은 눈에 맞춰서 다른 걸 다 고치시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틀렸다고 딱 하시면 처음에는 그런 반응이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거 여기 안 맞으시고요. 틀리셨습니다. 딱 하니까 그래요? 싹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전체를? 본인이? 네, 싹 다 지우고 나니까 또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이거를 놔둔 상태에서 잡고서 또 지워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말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틀린 게 뭐 흔적이라도 좀 있어야 그게 거기 그 위치에다 다시 그리지 않거든요. 근데 그게 만약에 다 싹 지워지면 그 자리에 또 그리게 또 돼요. 그려요. 고칠 때는 조금씩 위로 뭐 위로 눈을 위로 올려야 된다 그러면 조금씩 위로 올리면서 지우면서 고치시는 게 좋죠. 네. 예. 근데 너무 그런 것 아깝잖아요. 너무 아깝죠. 그리고 또 너무 많이 진도가 나간? 너무 많이 진도가 나간 상태면은 지우는 거 자체를 좀 두려워하시긴 하는 것 같아요. 그림을 그렸는데 인물화를 그린다. 인물화 얘기를 되게 많이 하게 되는데 좀 까맣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망쳤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럴 때 그 해결 방법 있을까요? 떡지우개 같은 걸로 덜어내고 네, 네. 다시. 근데 그 떡지우개나 우리 지우개를 사용하기가 부담스러운 게 자국이 남아서 그거를 자국을 또 연필로 자연스럽게 저희가 좀 깔아줘야 되잖아요. 네네. 그거에 대한 부담감이 사실은 되게 엄청 있거든요. 약하게 좀 들어가면서 그 지운 부분과 남은 부분을 연결을 좀 시키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봤을 때 이제 현지님이 좀 많이 안 틀리고 좀 그리시는 편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남들보다 톤을 빨리 이렇게 진하게 올리시진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천천히 톤을 보면서 이렇게 올리시다 보니까 좀 형태가 안 틀리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형태하고 명암을 따로 보시는 분들이 형태를 많이 틀려요. 그러니까 형태랑 명암은 사실 연결된 거잖아요. 네. 근데 형태 따로, 명암 따로. 형태 다 잡으면 명암 넣을 때는 형태를 신경 안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중간에 하다 보면 형태가 망가져 있어요. 그런 분들은 하시면서도 명암의 영역이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를
정확하게 보시면서 작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틀렸는데 알면서도 넘어가면은 그건 정말 안 좋은 거고요. 넘어가고 싶죠. 네. 넘어가고 싶은데 봤다면은 내가 봤다면은 좀 안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눈썰미가 좋으셔서 많이 보이시는 분들은 또 많이 고치시겠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완벽한 건 없거든요. 근데 네. 봤을 때마다 그때그때 고쳐주시면은 진행이 되면서 형태력이 좀 안정감 있게 가는데 그거를 안 고치시면은 형태가 무너진다. 네. 제 그림을 제가 그릴 때 계속 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주관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형태가 다 맞는 것 같은데 뒤에 와서 봐주신 선생님은 형태 틀렸어요. 어디 틀렸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저한테는 형태가 틀린 게 캐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물론 이제 경험이 쌓여야 되고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서 그 주관적이어서 거기서 제가 캐치를 못하는 거를 사실은 그럴 때는 제가 좀 난감하더라고요. 저는 아무리 내가 봐도 이걸 어떻게 고쳐야 되는 건지라고 이게 저한테 저 스스로한테 답을 찾지 못할 때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데 근데 사실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자꾸 그거를 밖에 나와서 볼 때도 부분적으로 보는 경우예요. 그런 것 같아요.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2번의 경우죠, 2번. 2번 경우인데 전체적으로 계속 보셔야 되는데 그리고 기준점을 잡고 보셔야 되거든요. 뭐 중심선이면 중심선에 대한 기준점을 잡고 넓이를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기준점을 하나 세워서 비교하면서 보는 거. 이런 게 중요하실 것 같아요. 인물이라고 하면 보통은 인상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얘 인상을 결정하는 게 뭔지 본인이 기준이 있어야지 얘가 인상이 틀렸다 맞다 비슷하다 이런 판단이 되니까 맞아요. 그런 기준이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인상이 이 부분을 인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이 정확한 그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의 이 거리감이나 이런 삼각형 모양을 잘 잡으시면 인물이 대개는 맞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참고하셔서 그리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또 너무 크게 혹은 작게 그린다. 네, 그러니까 너무 크게 해서 뭐 잘린다든지 좀 너무 작게 그린다든지 이런 분들 있어요. 근데 또 그게 진짜 습관인 게 크게 그리시는 분들은 늘 크게만 그리시고 작게 그리시는 분들은 늘 작게만 그리세요. 그래서 작게만 그리는 사람은 크게 그린 사람을 부러워하고 크게 그리는 사람은 맞아요. 서로가 부러워하죠. 근데 그게 그 처음에 형태 그리실 때 그 덩어리로 사이즈를 먼저 잡아주거든요. 그런 선행 작업이 없어서 사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캔버스나 아니면 그 스케치북에 얼마만큼 그릴 것인지 이거에 대한 계획이 없는 거죠. 그냥 무조건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계획이 없다. 어디다 넣고 얼마나 넣을 거냐. 그래서 이렇게 간략하게 동그라미나 큰 도형으로 먼저 이렇게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네. 아, 모르셨다는 듯. 근데 그런 것들이 네. 이렇게 어쩔 때는 자꾸 까먹을 때가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거는 좀 하다 보면 습관이 들긴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여기에 그려야지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두는 습관을 좀 하면은 나중엔 그리지 않더라도 좀 생기시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오래 그리시고 하시면? 오래 하시면은 아무래도 생기긴 하지만 그 그림 잘 그리시는데 크게 그리시거나 작게 그리시거나 하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먼저 큰 덩어리로 먼저 잡아놔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먼저 그 좋은 습관으로 그렇게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망치는 걸 두려워한다. 망치는 걸 두려워한다, 긴장한다, 잘 그리려고 한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괜찮다가
이젤만 펴고 화실에서 딱 이렇게 연필 잡으면 갑자기 제 손이 안 나오고 의도하지 않은 손이 막 나와요. 나 그렇게 손이 안 되지? 내가 원하는 손이 안 나오지라고 했을 때 생각을 하면 제 몸이 긴장돼 있어서 제 몸을 못 쓰는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망칠까봐 두려워서. 긴장하면 진짜 그림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망쳐야 된다. 요즘에 그래서 망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망쳐야 된다는 저는 습관이 됐어요. 네, 저는 드로잉 좋은 워크샵을 8회 가까이 수강했기 때문에 드로잉 워크샵의 모토가 망쳐라. 네. 그렇죠. 긴장한다, 잘 그리려고 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여러분들보다 저한테 더 많이 심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매일 시연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네요. 네, 매일 시연을 하고 또 남들 앞에서 항상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니까. 근데 긴장을 하면은 진짜 못하거든요. 너무 떨려서. 그다음에 못 그리면 어떡하지? 이렇게 하면 정말 못 그리겠는 거예요. 특히나 뭐 공개 강좌 하는데 굉장히 여러 명이 네,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저도 똑같거든요. 다른 학생분들이랑 잘 그리고 싶고. 근데 잘 그리고 싶어서 잘 그리려고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근데 모르겠다. 갑자기 이제 그런 긴장이 딱 풀리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그림을 배울 때 긴장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갈등을 많이 하시면 거기서 내가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네네. 그래서 얻는 게 없어요. 그림을 그릴 때. 내가 하나라도 단호하게 선택을 해서 그걸로 밀고 나가면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이상하게 그렸구나, 이상하게 됐구나, 내지는 이렇게 했을 때 잘 됐구나라는 게 명확하게 기억이 나는데 만약에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계속 그렇게 하면 내가 뭘 선택했는지 기억이 안 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거 안 좋은 습관이에요. 정말로. 저도 그 말씀하니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네. 선생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실 줄은 그래요? 몰랐어요. 그리고 그림을 네. 그리는 걸 몸이 익혀야 되나? 그런 생각도 해봤고 약간 긴장하지 않으려면 이 공간이 나에게 편해야 되나? 뭐 그런 생각도 해보고 생각은 여러 가지 해봤던 것 같아요. 왜냐면 담임 기간이 있으니까. 네. 근데 뭐 승희 선생님 오늘 시연하셨잖아요. 네. 엄청 떨리긴 했어요. 그러셨어요? 네. 전혀 안 떠시는 것 같았는데. 네. 실없는 소리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유머러스하게 넘어가게 되고 약간 그런 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작가반 할 때 작품 할 때 그 부담감이 제일 심했던 것 같거든요. 네. 좋은 작품, 잘 그린 그림을 그려야 된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 그림을 진짜 못 그렸어요. 진짜 못 그렸고 근데 지금 다 지나고 생각을 해보면 이거를 잘 그려야겠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림을 그냥 다 못 그렸던 것 같고 네. 이거는 어떻게 생긴 거지? 이런 질문을 했을 때 그림이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결과물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은 그림이 안 나왔고 네. 내가 그리려는 거에 집중을 했을 때만 그림이 좀 네. 그려졌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요즘에 선 하나 그을 때 그러니까 나를 표현한다라는 마음으로 그리면 훨씬 더 좋다라고 해서 제가 한번 그 경험을 해봤거든요. 근데 그 전에는 배운 대로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막 이런 거 되게 강박관념처럼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에 되게 지배를 받았었어요. 근데 선 하나를 표현하던 아니면 붓질을 내가 수채를 할 때 붓질을 하나 하던 그러니까 나를 표현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니까 그게 저하고 그게 동화가 되는 느낌이어서 훨씬 부담이 없어지더라고요. 저 그것 말씀하시니까 이거 잘 그리고 싶은데 선생님은 어떻게 했지? 이렇게 생각하면 또 안 되더라고요, 저는. 잘 안 됐어요. 맞아요. 틀린 거로 따지면 다 틀렸을 거예요. 왜냐면 사람의 눈이 사실 뭐 카메라만큼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주관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사람의 뭐 몸도 다 다르고 네. 내가 쓸 수 있는 힘도 다르고 키도 다르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거가 이제 표현되어지는 거는 되게 다 다를 거라고요. 근데 그래도 정확한 건 없지만 그래도
조금씩 더 좀 오차를 줄여 나가고 네. 또 계속 이거를 표현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게 되면 그 느낌이 나오는 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게 되게 매력이지 않나 그림에. 네. 구상 이제 뭐 형태가 있는 걸 그릴 때 대한 매력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긴장하는 습관도 여러분들이 많이 잘 배우기 위해서 그렇게 너무 이제 긴장하지 않고 하나씩 선택해 나가면서 네. 배우시면 네. 훨씬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과감한 선택을 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면 좋을 것 같다. 네. 네. 망쳐보는 습관을 들이자. 네. 네. 좋습니다. 그런 좋은 습관으로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이 나쁜 습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게 네. 저희 요즘에 그 기초 하고 계시는 학생분들 중에서 독학으로 요즘엔 유튜브나 이런 강좌가 잘 되어 있지만 독학으로 했다가 나쁜 습관이 들까봐 그 정석을 한번 배우고 싶어서 배우러 오셨다고 하신 분이 계셨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그림을 시작하시기 전이나 아니면 배우고 계신 분들이 어떤 걸 나쁜 습관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그런 거를 좀 공유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네. 이 대화를 통해 저도 새롭게 알게 된 게 많아요. 맞아요. 집에 가서 뭐 그림을 그릴 때도 있고 연습을 할 때도 있죠. 근데 저는 그게 상당히 저한테는 안 좋은 경험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욕심내서 집에 가서 연습해봤는데 그게 결국은 그냥 제가 틀렸는지 맞았는지도 모르는데 맞은 것보다 약간 틀린 상태로 그걸 연습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좀 전에 그 독학이라는 거가 상당히 한 번 들이면 그 습관을 고치는 게 되게 힘들다. 되게 오래 간다라는 걸 제가 한번 겪어봐서 알거든요. 어떻게 보면 정답은 없을 텐데 네. 뭐 이게 맞다 틀리다 이런 것도 되게 없고 그렇지만 이제 어떤 재료에 대한 맛을 내는 방법들은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이게 정석이다 뭐다 이런 것보다도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내가 재료를 쓰는 거를 배운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나쁜 습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저도 저의 과거가 생각이 나는데 전부 다 제가 했던 행동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그때 이제 들었던 말이 배우러 온 거 아니냐, 네. 현진이를 배우러 온 거 아니냐 이 네. 얘기가 지금 갑자기 떠오르는데 네, 그걸 부담을 갖고 내가 잘 그려야 된다는 생각을 굳이 안 하셨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토크 좀 재밌게 나눠봤어요. 근데 다들 할 얘기가 많으셨네요. 얘기하다 보니까 되게 네. 재밌네요. 맞아요. 다 저의 얘기. 서로한테. 그래서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여러분들과 또 토크하는 시간 계속 마련하려고 하니까요. 앞으로도 네,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토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